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볼 건데 뭘 배우기 전에, 뭘 새로 배우기 전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에서 몇 가지는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도사를 배웠죠. 제도사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어, 우리가 그 제도사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과거 시험 중에 무과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무과가 없는 건 무관을 무시하는 풍조가 사회 전체에 깔려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게 그런 그게 그런 이유가 잠깐 이게 안 나와가지고 그게 그랬던 이유가 사실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려였을 때 중국이 송이었죠. 근데 송이 무관을 무시하는 풍조가 있다 이거예요. 기억나시죠, 이 얘기. 송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당나라의 절도사, 무신이었다.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병력으로 나라를 세운 거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같은 무신들을 약화시킨 거죠. 그래서 무관을 약화시키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따라서 고려도 무관을 무시하는 풍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2학년 때 중국사 배울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중국사는 늘 북방민족과 한족 간의 경쟁이다. 이 위에 있는 북방민족은 늘 내려오고 싶어 하는데 한족이 세운 나라가 튼튼하면 못 내려오는 거고 한족이 세운 나라가 뭔가 비리비리하면 북방민족은 여지없이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송나라는 무관을 무시한다며 그럼 송나라의 군사력은 약하겠어요? 강하겠어요? 약하다고. 그러니까 송나라가 군사력이 약하다는 건 북방민족한테는 기회죠. 그러니까 북방민족이 여지없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송나라일 때 송나라 때는 유달리 북방민족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공격을 많이 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랑은 별 관련 없지만 탕구트족의 서하,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몽골족의 원나라 막 굉장히 많은 북방민족들이 송나라를 공격해요. 이 얘기를 한국사 시간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북방민족들이 송나라를 공격하는 이 분위기를 타서 같이 남쪽에 있는 우리 한반도도 공격을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고려 시대 때는요. 옆에 송나라가 있었던 그 고려 시대 때는 다른 시대에 비해서 유달리 북방 민족이 우리나라를 공격을 자주 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뭐냐면 잘 봐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요 나라가 이제 거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북방 민족이라고 치자고. 그럼 여기 한반도가 있고 여기 중국이 있죠. 그러면 거란족이든 나중에 나오는 여진족이든 이 북방민족 애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땅은 어디겠어요? 중국일까? 우리일까? 당연히 중국이라고 당연히. 한반도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왜겠어? 작잖아. 작잖아. 봐봐요. 너무 작잖아. 그리고 지금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걸 한반도 영토의 전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한반도 다른 나라 사람이 봤을 때 한반도에 진짜 먹을 만한 영토는 요게 다야. 나머지 여기는 요거 산이에요, 산. 막 고라니 살고 막 호랑이 살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한반도는 크기도 너무 작고 또 다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되게 차지하기에 피곤한 땅이에요. 더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는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산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산에서 싸우고 버티고 견디는데 굉장히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고구려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한반도는 차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어렵게 차지해봐야 그렇게 이득되는 땅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 땅에 별 욕심이 없어요. 진짜 원하는 건 중국이지.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북방민족이 우리 한반도로 군대를 보내서 공격을 해온 적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려 때도 거란족, 여진족 다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조선시대 넘어가도 뭐 병자호란 뭐 아니면 정묘호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북방민족은 한반도를 별로 차지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한반도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한반도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중국 때문입니다. 얘들의 목적은 결국 중국인데 보니까 중국을 공격하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이때면 고려고 나중에 배울 조선도 마찬가지고 한반도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랑 친해요. 즉 고려가 송이랑 친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친해요.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중국을 공격해 들어갈 때 한반도에 있는 나라가 즉 고려가 송과 친하기 때문에 송을 돕겠답시고 이런 식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반도에 공격하는 이유는 경고예요, 경고. 나는 중국을 때릴 건데 너네 한반도 중국이랑 친한 거 알겠어. 근데 중국 돕겠다고 우리 공격하지 마. 이 경고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이게 조선 때도 적용되는 얘기야. 그래서 이 구도를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조선 때도 똑같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방민족이 진짜로 원하는 땅은 중국이고 한반도에 공격을 해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한반도를 완전히 차지해서 지배하려는 욕심은 아니다. 한반도에 있는 나라가 중국을 돕기 위해서 북방민족을 공격하는 그 일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 차원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중국의 사정을 보면 10세기 초면 900년대 초죠.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신라가 막 무너지고 후삼국 들어서고 고려가 통일하고 고시기예요. 고시기인데 당나라도 멸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봐봐요. 이 세 글자 당나라가 멸망했다는 거에서 되게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끌어내셔야 돼요. 사실은. 당나라면 중국에 있는 나라죠. 중국에 있는 나라인데 중국에 있는 나라가 약해지다 못해 망했대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나라가 망했다는 건 그만큼 북방민족이 강해졌다는 거죠. 이때 강해진 북방민족이 거란입니다. 거란. 그죠? 거란족이 이때 당나라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당나라가 무너진 틈을 타서 거란족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란족이 강해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발해도 멸망을 하는 겁니다. 발해도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이 고려로 들어오게 되고요. 고려는 이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 같은 고구려를 계승하니까. 그리고 거란족은 다 통일을 해서 더 세져서 요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당나라가 무너졌던 걸 송나라가 다시 통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북방민족의 거란족의 요나라, 그다음에 한족의 송나라가 대립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송과 거란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측 사정을 보면 고려는 일단은 송이랑은 친해요. 왜 친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예요? 중국에 있는 나라니까 선진문물이죠. 뭐 선진문물. 항상 왜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고려는 왜 송과 친하게 지내느냐? 우호. 어, 서로 우자의 조울 우자예요. 아무튼 송과는 친하게 지내는데 왜 친하게 지내느냐? 선진문물인데요. 사실은 선진문물, 문화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이것저것 많죠. 뭐 글, 그림, 건축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역시 학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학문이 곧 그 나라의 수준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봐봐. 어떤 나라랑 교류를 할 때 돈을 목적에 둘 수도 있겠죠. 근데 돈은 많이 벌어도 쓰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학문은 아니죠. 배워두면 써도 더 발전하죠. 날아가지 않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근대 이후가 아니고서는 계속 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 특히나 발전된 학문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송과는 친하게 지내고요. 그럼 이제 요 나라 거란족과의 관계가 어떻냐 문제인데 요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고려는 운명적으로 거란과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나라 이름이 고려잖아요. 그죠? 봐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발해를 멸망시킨 즉 거란과는 적대시한다.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뭐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사이가 안 좋다. 이게 지금 우리 고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는데 그게 고려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유다. 왜죠? 무슨 상관이죠? 멸망시킨 건 발해인데 왜 고려랑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렇죠. 생각나셨죠? 제가 멈칫멈칫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고구려를 같이 계승하는 나라죠. 즉 고려가 볼 때는 발해도 고려처럼 고구려를 계승하기 때문에 같은 데를 계승하니까 형제국가인 거예요. 형제국가. 즉 거란족 요 나라는 고려가 볼 때는 내 형제를 죽인 나라인 거야.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려는 자기들이 고구려를 계승하기 때문에 고구려의 옛날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하죠. 기억나시죠? 어디를 수도만큼이나 중요하게 경영하면서 원래 수도인 개경보다 북쪽에 있는 평양, 평양을 서경으로 중요하게 경영하면서 북진 정책을 펼치겠다. 그럼 북쪽엔 누가 있어요? 거란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란족과 몇 차례 충돌을 하기도 하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고려 정부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거란과 크게 한판 맞짱 떠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거란을 대비하기 위한 특수부대인 광군을 조직하기도 하죠. 광군은 말 그대로 거란 대비용 군대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 아니나 다를까 결국 거란은 세 번씩이나 고려에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씩이나 침략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거. 거란이 우리를 몇 번을 침략해 오던 어떤 의도는 아니다. 완전히 차지해서 지배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 그럼 어떤 의도다? 경고하겠다는 의도다. 어떤 경고? 자기들이 침략할 때는 어디니까? 송이니까 송을 돕지 마라. 이런 의도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거란이 대규모로 침략을 해 옵니다. 성종 때 침략해 와요. 그래서 송나라 공격을 하기에 앞서서 고려를 먼저 쳐들어 오는데 이때 이제 요구했던 게 대동강 이북 정도의 땅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 이북 쪽의 땅을 많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대동강 이북 쪽의 땅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때 이제 고려 신하들 사이에서는 되게 논쟁이 심해요. 근데 논쟁이 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지금 거란이 침략해 들어오면서 요구하는 땅이 대동강 이북 지역인데 요거를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죠. 요걸 주자니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고 자존심도 상해. 근데 또 안 줄 거면 싸워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고려는 무관을 무시한다고. 무관을 무시하는 나라가 참 잘이나 싸우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기기가 힘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다 죽는 건데. 그죠? 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요구한 대로 주자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다고 안 주고 싸우자니 이길 자신이 없고 막 고민을 하는데 이때 누가 손을 번쩍 듭니다. 막 논쟁을 하는데 누가 손을 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인물이에요. 누구겠어요? 서희입니다. 서희. 서희가 손을 번쩍 들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무관을 무시해왔던 나라고 군사력이 거란보다 세다고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거란과 맞짱 뜨는 건 조금 에바 같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을 그냥 주고 화해를 하는 게 어떻느냐라는 여러분들의 주장이 일리는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딱 한 번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저 혼자 갈게요. 저 경호병력도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제가 거란 진영으로 딱 혼자 가서 아마 문을 열어줄 겁니다. 저를 건드리지 않고 대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혼자 가서 거란 장군이랑 잘 거란이 군대를 철수할 수 있게끔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못 믿으시겠죠? 근데 만약에 잘 안 되면 그러면 저 혼자 죽으면 되잖아요. 그럼 고려 정부에는 손해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는 저 한번 믿어주시고 잘 안 돼도 저 혼자 죽는 거니까 저 한번 믿어주시고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고려 정부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잘 안 돼도 서희 혼자 죽고 끝인 거니까 큰 손해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보시죠 하고 서희를 보냅니다. 서희가 딱 거란 진영 앞에 가요. 가는데 거란 병사가 죽이면 어떡해. 근데 서희의 믿음이 뭘 그렇게 믿었는지는 몰라도 서희의 믿음이 맞았어요. 거란이 문을 열어주고 서희는 거란 장군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거란 장군을 이렇게 만나는데 거란 장군이 당시에 소손령이었어요. 근데 거란 장수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거란 측은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주장은 뭐였냐면 거란 측 주장이에요. 거란 측의 첫 번째 주장은 너네 듣고 보니까 너네가 예전에 통일신라에서 갈라져 나온 후구구려 후백제 걔들을 통일해서 지금의 고려가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영토상으로 봐도 너네가 가지고 있는 땅의 대부분은 과거에 통일신라 땅이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통일신라를 계승하는 거 아니냐. 통일신라를 계승하는 건데 통일신라의 영토의 한계는 대동강 이남 지역이니까 그 이북은 우리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고려고 여기가 거란이고 여기가 송인데 즉 우리 거란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왜 우리랑은 안 놀고 송이랑 노느냐 왜 송과 노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왜 송과 노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왜 우리랑 안 놀아 이런 거죠. 즉 송을 안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서희가 나름대로 뭔가 입장을 보여야겠죠.
서희는 이 1번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합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야 우리가 통일신라를 계승한다고 야 우리 나라 이름이 뭔데? 우리 나라 이름 뭐야? 고려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 이름이 고려인데 신라를 계승하겠니? 고구려를 계승하겠니? 그리고 기억나지 않아? 너네가 멸망시켰던 그 발에 무너지고 나서 그 유민들 우리가 다 받았어. 그러면 우린 나라 이름도 고려고 그리고 옛날에 고구려 수도였었던 평양도 지금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병행을 하고 있고 그때 아예 그냥 수도라고 해요. 그래서 왜냐면 서쪽 수도라는 뜻이니까 서경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봐봐, 우린 나라 이름도 고려지. 평양도 수도로 하고 있지. 그다음에 그 고구려 계승하는 나라 발해 유민들 우리가 다 받아들였지. 그럼 우린 어딜 계승한다? 고구려 계승하는 거야. 영토로 치면 지금 니네가 있는 땅이 우리가 다 가져가야 맞는 땅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쭉 듣고 있던 거란 측 장수가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박을 안 하고 그래? 맞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반박 인정 이러고 끝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육지로는 우리 거란과 연결되어 있는데 왜 송과 노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지금 니네 얘기는 왜 송과 노느냐고 물어보는 건 너네랑 왜 안 노냐 이거지. 즉 너네랑 놀았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야? 나 우리 너네랑 놀고 싶어. 우리 고려도 너네랑 놀고 싶어. 근데 이 지도를 펼쳐 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상황이 이래요. 지도를 이렇게 통해서 보시면 이거 좀 지우고 여기는 산악 지역인데다가 거란이 쫙 여진이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그렇고 너네랑 교통을 하려면 여기 땅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막 여진 애들 기어들어와 있고 막 정신이 없어. 그래서 우리도 너네 거란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싶은데 여기로 통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서 못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관리권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이 땅을 싹 정리해서 보기 좋게 만든 다음에 이 땅을 통로로 삼아서 너네랑 친하게 지낼게. 그리고 송과는 너네가 그렇게 싫다고 하니까 송과는 교류를 끊을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란 측이 이 얘기를 듣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송과 교류를 끊는다고? 너무 좋아. 그럼 인정하고 물러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통일신라 계승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서희가 반박했을 때 쉽게 물러나죠. 이게 의미하는 건 사실 첫 번째 거란 측 주장이 통일신라 계승하는 거 이거는 날아가는 주제인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는 주제. 나가리야 나가리. 그러니까 거란 측도 너네 통일신라 계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이북 땅은 우리께 맞지. 이렇게 던져봐서 먹히면 다행이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이건 날아가는 주장이에요. 진짜 중요한 주장은 이건 거죠. 왜 이게 중요한 주장인 거예요? 지금 거란은 송을 공격하고 싶어. 근데 이대로면은 고려가 송이랑 친해 보이기 때문에 고려가 송을 돕겠다치고 자기들을 공격할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송이랑 놀지 마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두 번째 주장인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라는 걸 누가 아는 거예요? 서희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희가 두 번째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근데 지금 이 강동 육주 땅, 이 땅을 우리가 관리해야 이 땅을 통로로 삼아서 너네랑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송과는 교류를 끊을게. 이렇게 거란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란은 군대를 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거란이 너무 쉽게 군대를 빼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 거란이 군대를 뺀다는 건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거란은 처음부터 싸울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란의 진짜 목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병력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아까우니까. 병력을 중국에 집중시키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한반도에서 적당한 명분만 생기면 군대를 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까지도 누가 아는 거예요? 서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는 내가 가면 문을 열어주고 대화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왜냐면 거란은 군대를 뺄 만한 명분을 찾고 있는 거거든. 어떤 명분? 고려가 송나라를 돕지 않겠다라는 약속만 받아내면 군대를 뺄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희가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서희의 약속을 듣고 강동육주를 내어줘 가면서까지 거란은 합의하고 군대를 빼게 된 거죠. 그래서 서희는 오히려 거란의 군대를 철수시키는 건 당연하고 강동육주라는 땅까지도 받아오게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침입입니다. 두 번째 침입 왜 벌어지는지 알겠죠? 봐봐. 처음에 뭐를 약속했어요? 송나라와 교류를 끊겠다라는 약속을 했죠. 근데 그걸 안 지킨 거지. 근데 사실은요. 고려가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그 관계의 깊이나 밀도라고 할까요? 얼마나 친한지가 지금 우리랑 미국이랑 비슷해요. 지금 우리랑 미국이랑 밀접하고 가까운 것처럼 고려랑 송도 되게 가깝고 밀접하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모든 교류 관계, 무역 관계 다 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 주말에 나갔어. 주말에 나갔는데 스타벅스, 맥도날드, 나이키, 아디다스, 애플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딱 갔는데 뭐라는 거야? 스타벅스 있던 자리에 태진 카페 있고, 그죠? 맥도날드 있던 자리에 태진 국밥 있어요. 괜찮으시겠냐고. 야, 나이키 옷 살라고 딱 갔는데 나이키는 없고 태진 스타일 있어요. 그 옆에 아디다스는 없고 태진 스포츠 있어요. 괜찮으시겠냐고.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친하다 이게 아니고요. 국가와 국가 간에 가깝다는 건 그 국가들끼리의 무역 관계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즉 고려가 송나라와의 교류를 아예 끊어버리면 그동안 송나라와의 무역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란도 이거 알아요. 거란도 고려가 송나라랑 교류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아. 근데 이제 거란은 최소한 교류의 양은 줄어들기를, 그리고 최소한 고려가 송나라와 군사적인 동맹을 맺지는 않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고려가 송나라와의 교류를 줄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열이 받죠. 그래서 거란이 이 새끼들 약속 안 지키네. 언제 한번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강조의 정변이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거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강조의 정변이라는 사건은 사실은요. 이거부터 알고 가셔야 돼. 내용 자체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 자체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 강조의 정변이라는 사건이 거란이 고려를 두 번째로 침략해오는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거란의 고려 2차 침입의 명분이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용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 내용을 가볍게 말씀드리면 강조의 정변이 벌어졌을 당시의 왕이 목종이었어요. 목종이었는데 목종이 왕이 됐다는 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목종의 어머니였던 천추태후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께서는 이제 남편을 이제 사별하신 거죠. 남편을 여인 건데 이분이 남편을 잃고 나서 바람이 나요. 김치향이라는 남자랑 바람이 납니다. 굉장히 핫한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뜨겁게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사람한테 거의 왕권을 주려 그래요. 이거는 거의 반역이지. 뜨겁다 못해 막 반역 가까운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강조라는 사람이 한반도의 서북면을 지키는 지방군 장교예요. 그러니까 장군이라고 장군. 그러니까 강조가 봤을 때는 지금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저러고 있는 건 정말 잘못된 거야. 저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강조가 뜨겁게 쌍남자로서 뜨겁게 불타올라서 자기 병력을 내딛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궁궐로 개경으로 들어와서 천추태후도 죽여버리고 김치향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왕은 죽이지는 않고 폐위시켜요. 그리고 다시 올린 왕이 현종이에요. 근데 이제 거란의 명분은 뭐냐면 강조의 이러한 행동은 왕에 대해서 충성을 지키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건 그냥 의미 없는 거지. 거란은 사실은 진짜 침략해 들어오고 싶어 했던 이유는 뭐예요? 고려는 분명히 송과 교류를 끊기로 약속을 했는데 송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거. 그게 열받는 거지. 그래서 들어오는 건데 그냥 명분을 강조의 정변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강조의 정변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조의 정변이라는 사건이 거란이 고려를 두 번째로 침략하는 명분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거는 두 번째 침략이죠. 그러면 첫 번째 침략, 첫 번째 경고보다는 세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 규모를 늘려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고려는 이걸 감당하는 걸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인 개경이 함락되고요. 왕은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리는데 아무튼 수도인 개경이 함락됩니다. 근데 지금 동그라미 디귿 있죠. 저거 그대로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 아니에요? 봐봐. 지금 동그라미 디귿 요 내용 보시면 거란군이 쳐들어와서 수도인 개경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공격을 당해서 퇴각한 게 아니라 알아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양귀의 공격을 받아서 격파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알아서 물러났다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치. 한반도를 다 지배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물러나냐면 이때 이제 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직접 입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입조한다는 건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로 직접 들어가서 직접 사과하는 걸 입조라고 해요. 즉 고려의 왕이 우리가 그동안 송나라와의 교류를 끊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류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잘못이다. 내가
고려라는 나라의 왕으로서 대표로서 너네 나라로 직접 가서 사과하겠다라고 하는 게 입조예요. 입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입조의 약속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양규라는 고려 장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격파당한 거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긴 전투니까 되게 자랑스럽게 쓰지만 사실 이것도 잘한 짓은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개경 함락되고 나서 왕이 직접 가서 사과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돌려보낸 거죠. 그러면 거란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믿었으니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거야. 우리가 분명히 약속을 하겠다라고 들어가 사과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가는 건데 거기를 때린 거니까 잘한 짓거리는 아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 이걸 왜 했겠냐는 거야. 봐봐. 이렇게 하면 거란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거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거란이 다시 쳐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분명히 저런 식으로 거란을 공격하면 거란은 다시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거란이 공격해 오는 걸 이제는 막아낼, 싸워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 여지없이 거란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근데 거란이 쳐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까 약속했었죠. 왕이 직접 거란으로 가서 사과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왕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란이 침략해 들어오게 되는데 왕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란으로 사과하러 가지 않은 것도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는 거란이랑 그동안 비록 졌었지만 거란이랑 몇 번 싸워보니까 거란의 파이트 스타일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왕이 직접 가서 사과하는 약속을 지키는 걸 택하지 않고 거란이 침략해 들어오면 맞서 싸우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맞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게 바로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강감찬 장군이 여기서 크게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고려와 거란의 마지막 전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계기로 전쟁은 끝이 나고요. 고려와 거란 간의 관계는 외교 관계로 전환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거란의 목적은 뭐예요? 경고잖아요, 경고. 근데 싸워서 졌잖아. 싸워서 져서 더 약한 놈이 무슨 경고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전쟁은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고려 입장에선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꼭 거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북방민족이라도 언제든 침략해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들이 침략해 왔을 때 방어 수단을 더욱더 강화해야겠죠. 그럼 방어를 강화한다면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겠어요? 국경과 수도죠. 그래서 수도에 나성을 둘러치듯이 쌓고요. 그다음에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란의 세 번째 침입까지 받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다른 거야 지나간다고 치더라도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꼭 지역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키워드를 한번 잡고 갔으면 좋겠는 게 거란이 총 세 번 침입해 오죠. 세 번 침입해 오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서희의 외교 담판이겠죠. 그죠? 서희의 외교 담판이고 서희가 이 외교 담판을 통해서 얻어낸 게 일단 거란의 군대 철수, 그다음에 강동 육주를 얻어내죠. 그다음에 송과는 교류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데 이걸 결국 지키지 않기 때문에 2차 침입이 오는 거죠. 그래서 2차 침입의 계기는 강조의 정변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세게 왔기 때문에 개경이 함락됐고요. 왕이 입조를 약속하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 약속까지 받고 돌아가는 길에 양규가 공격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왕이 입조를 하기로 했었지만 직접 들어가 사과하기로 했었지만 왕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침입이 있었던 거고요. 이때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도 주변에는 나성을 쌓고요. 그다음에 국경선에는 천리장성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꼭 용어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여진족인데요. 여진족이 세진다는 건 거란족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여진족이 강해졌고요. 강해지는 과정에서 고려도 조금씩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가끔 들어와서 막 식량도 빼앗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고려는 그때마다 나가서 어쨌든 여진족이 쳐들어오니까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맞서 싸울 때마다 거의 져요. 지는데
이 패배를 반복해서 당하다가 당시에 윤관이라는 관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진이랑 싸우면 매번 지는데 내가 지는 원인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진 애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니까 돌아다니는 애들이니까 기마병이 중심이다. 그래서 고려는 걸어다니는 보병이 중심인데 여진은 말 타고 다니는 기병이 중심이니까 우리가 싸워서 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기병이 중심이 된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왕이 숙종이었는데 숙종이 이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윤관의 제안으로 별무반이라는 여진을 전용으로 상대하는 여진 전용 상대 새로운 특수부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별무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별무반은 구성상 뭐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가 중심이겠어요? 이 별무반의 중심은 뭐겠어? 그쵸? 기병이죠, 기병.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 이 용어를 외워달라는 게 아니라 별무반은 여진족을 상대하기 위해서 여진족이 대부분 말탄 기병이기 때문에 요 별무반도 요 기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대다라는 거죠.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병 중심의 별무반을 만들어서 윤관이 얘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여진을 공격하러 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여진족을 많이 몰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여진족을 몰아낸 그 지역에 동북구성이라는 새로운 성을 쌓게 돼요. 근데 사실 동북구성은 지금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개 칠해져 있는데 아무튼 한반도의 동북쪽에 9개 성을 차지했더라 이런 얘기가 기록에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차지하고 나서 그 이듬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여진족에 돌려줘요. 왜 돌려주냐면 일단 저 땅을 가져봐야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 정부 입장에서는 별 이득은 안 돼요. 별 이득은 안 되고 그리고 여진족이 워낙 돌려달라고 때를 심하게 씁니다. 막 들어와서 괴롭히기도 하고 막 매달리기도 하고 해서 어차피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땅 여진족이 계속 달라고 칭얼대는 거 듣는 게 더 싫기 때문에 그냥 그 이듬해 바로 돌려주게 됩니다. 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여진족은 더더욱 더 세져서 이제는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금나라죠. 그리고 이 여진족의 금나라는 거란족의 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제 여진족의 금나라가 저 거란족의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자신감을 얻어요. 자신감을 얻으면서 한반도에 대해서도 그냥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데 이게 무슨 관계예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죠. 그러니까 지금 여진족이 자신감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럼 고려가 신하로 들어가고 여진족이 임금이 된다는 건데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얼른 생각하면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안 받아들이면 맞짱 떠야 돼요.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때 이자겸이라는 권력자가 이 여진족의 군신관계 제안을 그냥 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지금 이자겸이 왕씨는 아니잖아요. 즉 왕족은 아닌데 그럼 그냥 아마 일반 신하일 텐데 그럼 아무리 높은 관직의 신하더라도 저 정도의 문제는 저렇게 막 임금 신하 관계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는 최소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근데 저 사람이 왕도 아닌 주제에 자기가 단독 결정으로 여진족이 요구하는 군신 관계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자겸이라는 저 사람이 보통 신하가 아니다. 상당한 권력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거란족과 여진족의 어떤 갈등, 전쟁 이런 과정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말고 일반적인 교류 사항을 좀 얘기하자면 이건 되게 쉬워.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영어로 뭐예요? 한국이 영어로 뭐야? 코리아죠. 이 코리아의 어원 아시죠? 고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 코리아가 고려에서 출발해서 영어 발음이 됐다는 건 그만큼 고려라는 나라를 아는 외국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고려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의 국가예요.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절대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픈 마인드의 국가고요. 그래서 뭐 주변 나라들 뭐 송, 거란, 여진, 뭐 일본, 그다음에 멀리는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아라비아 반도까지도 굉장히 넓은 영역의 어떤 무역을 진행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티가 나는 게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죠. 개경을 왕건이 수도로 정했던 이유는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예성강이라는 강이 흐르기 때문인 거고 예성강 바깥으로 쭉 나가면 중국과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역이 활발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예성강 하구에 설치한 항구가 경란도예요. 마치 옛날에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 다 먹고 거기다가 당항성 설치하듯이
이렇게 병난도를 항구로 설치해서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와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고려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되고요. 그렇게 알려진 단어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코리아라는 거죠.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가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의 우리가 영어 이름으로 쓰는 코리아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